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드디어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과 신우이의 위험한 관계 때문에 말이죠. 저와 남편과는 회사 동료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요. 워낙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이 좋아 제가 많이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기도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워낙 싹싹하고 이쁜 짓을 많이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신랑감으로 이미 점 찍어 두시고 얼른 날짜 잡으라며 매번 독촉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주춤거렸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신적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한 번 재혼을 하셨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고 했고요. 전 부인은 외국에 나가 산다고 하더군요. 두 부자가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다른 가족에 비해 좀 더 애틋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장에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남편 딴에는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 결혼을 미뤘던 거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얻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그럼 우리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지금 살고 있는 곳 평수도 넓고 해서 따로 집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나 아버님께 정말 잘할게. 하니 남편은 고맙다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시아버지도 절 기특해 하시며 제 합가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아버님 댁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하려 노력했고요. 늘 꿈꿨던 신혼생활의 로망은 없었지만 나름 좋았습니다. 그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웬 젊은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 시아버지랑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 여자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한테 죄인 마냥 눈물을 쏟고 있었네요. 남편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집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떨어뜨리더군요. 너 언제 한국에 온 거야? 하니 젊은 여자가 남편을 보고 더 묵놓아 울더군요. 남편 표정이 심상찮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젊은 여자를 번갈아 보며 이를 가시고는 무서운 얼굴로 밖을 나섰습니다. 여자는 시아버지가 나가자 다가션 남편의 품에 슬쩍 기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근데 기분 탓인가 여자는 남편을 안고서 저와 살짝 눈이 마주쳤는데 제 기분 탓인지 시선이 좋질 않았습니다. 애써 감정을 다스리는 착하 속내를 감추는 그 여자가 남편을 와락게 한더군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떨어져 있는 동안 오빠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근데 아빠는 아직도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나 봐.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깔 곳도 없는데 나 어떡하지? 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모른 채 여자를 아련하게만 보더군요. 흡사 첫사랑을 만난 캣 같은 그리운 눈빛으로 말이죠. 남편의 그런 애달픈 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신경 쓰였던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머뭇거리 소개하더군요. 여기 내 와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긴 내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안녕하세요. 제가 이의 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가씨라고 부름되나요? 하니 여자 비련의 여주 인공 모습은 싹 사라진 채 제 눈을 똑바로 보 여기하더군요. 네, 전 세언디라고 부를게요. 원래 집이 외국인데 사정 때문에 잠깐 한국에 나와서 한 달 정도 머무를 곳이 필요해요. 수중에 론도 별로 없고 괜찮으면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언니. 저는 대답 대신 허허 웃음으로 때우며 곤란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혹시 무력되고 이곳에 머무른다고 해서 시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니 하며 아까의 심각한 분위기의 이유를 생각해요. 저는 궁금한 게 떠올라 방에 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근데 신우이가 왜 아버님께 아빠라고 불리? 어떨게 되는 사촌관계야? 하니 남편 살짝 어버버하다가 이내 들러대더군요. 아 그게 사실은 우리 아빠 이복동생 삼촌딸인데 우리 아빠랑 워낙 정이 많이 그냥 이뻐라고 불러. 아 배달은 형제분이라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졌구나 어쩐지. 제가 상황을 단숨에 이해해 버리자 이상하게도 남편도 덩달아 안도의 숨을 내쉬더군요.
얼마 있다 시입배지는 집으로 돌아오셨고 시 여동생과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얘기하다 들어오시고는 한 달 동안만 제게 시누이가 지내는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촌 여동생은 현재 저보다 2살 어린 29살이었고 결혼해서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헤아려 특히 앞에서는 우리의 탈탈한 애정행각 같은 조심하자고 했네요. 남편과 사촌 여동생은 어릴 적 형제 쳐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이 5년 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쪽에서 결혼해서 살다 잠깐 한국에 나왔더군요. 안타까운 신우 사정을 들은 저는 가른 여자로서 마음이 쓰였네요. 남편과 신우는 웬만한 친남매보다 유난히 사이가 있습니다. 선우는 아버님이 안 계실 때마다 남편에게 하루 종일 딱 불어있으면서 잦은 스킨십을 했는데 짜증날 정도로 눈에 거슬리더군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무릎 위에 누워있기도 했으며 가용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듯 불에 깜짝 뽀뽀도 하는데 이건 마치 연인이 할 법한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사촌간이라도 남녀가 유별하고 임자인 죄까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물 앞에서 참다 못해 날 잡아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남편이랑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닌가요? 아무리 사촌동생이지만 제 앞에서 그러시는 걘 조만인 것 같아요. 언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 방 형제끼리 스킨십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구신다. 애니 그렇게 언니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어요. 라고 저를 살살 긁는데 끝내는 우라통이 확 터지더군요. 남편이 상황을 눈치채고 급히 중재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동생이 외국에서 와서 개방적이어서 그런 거 같아. 여보가 좀만 이해해줘. 조금 있을 돌아가는데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잖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제 화는 주체 못할 정도로 번졌고 한바탕 따다다다 쏘며 남편을 잡았습니다. 마튼튼한 지원군인 시아버지까지 들어와 둘한테 엄한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무리 너희가 남매처럼 자랐지만 이젠 새아가 눈도 있는데 이렇게 허울 없이 지내면 못 쓴다. 이면 더 우리 집에서 못 있어. 나랑 약속한 대로 내 말 명심해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니 신호분한 듯 시아버지를 쏘아보더군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덧붙여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궁금했네요. 허나 날이 갈수록 신우와 남편의 은밀한 행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들이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저도 같이 가자 했지만 신우이와 남편은 저를 눈치 없는 사람 취급했고 어쩌다 시아버지 찬스로 제가 따라가는 날이 있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 그들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들은 남편과 시누이 보고 어머나 두 분 너무나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처음이에요. 라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에선 시누이와 남편은 흔한 연인이었고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화내봐도 그때뿐이었고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싸움으로 번져 말도 하기 힘들었네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제 편이라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좀 낫게 했으나 해져버리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참 덕이가는 한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견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엠마가 이모네 가셨다가 교통사고 났대. 좀 콕에 다신 같은데 어떡해?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며 놀란 맘에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가 입원해 있다던 이 시간거리의 지방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을 도착하니 엠마는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어요. 동생은 울고 있었고 이는 걱정스러움에 잔뜩 굳은 얼굴로 의자에 마니게 제가 위로해드렸네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하려 했지만 아빠는 괜히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만 걱정 줄 필요 없다며 하시는데 그래도 알까나라의 삶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군요. 저는 시입버제안까지 연락을 드렸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저희 엠마 사교 소식을 전하며 아무래도 오늘 들어갈 것 같다고 톡을 남겼고 보는 대로 연락을 날라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누이만 무교 집을 비운다는 게 말에 캘렸지만 엠마가 저렇게 계시는데 집으로 말 수도 없는 노릇이에서 어차피 시아버지도 함께 계시니 엄마만 신경 쓰기로 했네요. 다행히 저의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병실에서 잠이 든 엄마를 보니 제 가족은 그제서야 맘이 놓이더군요. 아빠는 출가의 인인 제가 나와 있는 게 염려됐는지 엄마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이랑 퇴근 후 다시 들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운전 후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10시에 안 됐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거실에 불도 안 켜지고 깜깜한 게 벌써 자나 싶었네요. 그런데 안방의 방 틈에서 빛이 새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웃음소리와 이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순간 저는 여자의 육감이 발통며 떨리는 손을 가다듬고 숨죽이며 다가갔어요. 아주 천천히 방문을 열자 전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에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에 덮인 체제 침대가 들썩이고 있더군요. 이런 미친들 고러다 저를 본 신우이가 슬쩍 미소를 띄우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모든 상황의 연출을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 눈앞에서 제 남자에게 안기는 켈 가감없이 보여주며 원하는 켈 쟁취한 승리자의 얼굴로 저를 가소롭게 보더군요. 그때의 소름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제가 털쩍 핸드백을 떨어뜨리자 그 여진 남편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꺄아 오빠 어떡해 언니가 다 봐버렸어. 여보. 남편은 와중에도 신우이를 이불로 먼저 가려준 후 올 것이 왔다리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추잡한 관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몸도 맘대로 움직이기 힘들더군요.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과 신우이가 남녀관계로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우리의 신혼안방에서 우리가 함께 골랐던 그 침대에서 짐승의 모양새로 신우이와 남편에 함께 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충격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언제 오셨는지 뒤에 시아버지가 계시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충격에 상당한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단숨에 남편과 신우이에게 귀싸대기 뺨을 내려치시패 제 대신 하신정을 조어주셨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아. 과게 추잡한 모든 짓거리들을 새아기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해 내 집에 들어오더니 감히 이딴 더러운 짓거리까지 해. 니들 감정 때문에 애미애비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더냐. 이런 천하의 못된 것들. 사람 아닌 것들이랑 얘기할 가치도 없다. 니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쩍 꺼져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며 그것들을 몽땅 집에서 내좋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무너진 액장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에서 찢어지는 맘을 불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다 내 죄다 하시며 괴로워하시다. 그간 제가 몰랐던 과거 얘기들을 해주시더군요. 사실 신우이는 남편의 사촌이 아닌 시아버지의 재혼 아내의 친딸이었다 합니다. 지금 외국에 살고 있다던 전부인이 신우이의 친모라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재혼 아내는 신우이를 데리고 같이 재혼했던 거예요. 남편 16살 신우이 12살 때 만나 남매처럼 같이 키웠는데 이 둘이 같이 자라면서 애틋한 남녀 사이 감정으로 변질되어 눈에 맞이버렸던 것 같다 하시더군요. 남편과 신우이는 현실에서 사랑의 골씨를 맺고 인정받기 위해 시아버지와 재혼 아내를 사소한 오해를 시작으로 이간질시켰고 잘 살고 있던 두 분을 이혼을 시키는데 성공했다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부모 둘을 막상이 시키니 아이러니하게도 신우이가 먼 남편에 대한 맘이 변해버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하더래요. 금기시된 회를 즐길 때는 불불었던 사랑이 막상 장애물에 없어지네 정이 식어버려 남편을 떠났던 거죠. 무서운 건 신우이가 결혼한 남자는 당시 애둘 딸린 인자 있는 유부남이었고 신우이는 과감하게 그들을 이혼시킨 뒤 결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신우이가 이혼 후에는 저와 남편 역시 이미 거론을 한 사이였고 금기하는 사랑에 불불른 신우이는 기어코 저희 남편을 다시 차지했던 겁니다. 뱀신 같은 남편은 옛 감정에 해 신우이의 교환한 유혹에 넘어가 저를 배신했던 거고요. 상황 정리가 되니 어느새 눈물이 멈춰져 억울함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시아버지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다. 애시랑 딸 위해서라면 그 연우 같은 갤집에 들여서는 안 됐는데 혹여 세이가 네가 상 받을까봐 염려했던 게 다화를 자초했구나. 상처에 문드러진 지금 내 속을 때 뻔히 아는데 부모 욕심 미자교 널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 내가 모록 잘 선택하려무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들 사랑에 엑스트라 취급받으며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이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에 일어나 달을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 모조리 다 돌려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네요. 어찌됐든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친정에 머무르다. 다음날 회사 대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체질스런 집구석 한문이라도 태탈탈 털어버리려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이혼을 결정했고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남편 놈을 법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게 미안하다면서 지를 순수한 사랑을 이해해 달립니다. 매일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의에 대한 죄책감으로 망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는 둥 멍멍이 소리에 짓걸려 대는데 와듣다 못한 전 분노가 단숨에 복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생수통에 준비해온 동물을 퍼부어주고는 쌍욕을 했습니다. 누구 있네? 도라이들 가른이라고 나란히 병원 가서 치료나 받으라. 네 놈들의 더리운 사랑문에 주변 사람 인생들 여러 망쳐놓으니 좋냐? 똥물만도 못한 더리운 것들아. 다신 내 인생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깔길 갔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네들이 하면 로맨스라는데 참 그때까지만 해도 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했습니다만 나중에 후문을 듣자니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 갔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네들이 하면 로맨스라는데 참 그때까지만 해도 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했습니다만 나중에 후문을 듣자니 그